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그 일본 정부는 그거를 그 옛날부터 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상호 군사 지원 협정 관련해서 그 일본 정부는 그거를 그 옛날부터 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은 아직도 신중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눈도 터진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치료비도 내고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내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진짜로.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냐? 너 그때 아팠지. 치료비 많이 들었지.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가 언제 때렸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해줘 됐어? 또 해. 미안하다고 또 말해야 돼? 내가 3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게 진짜 마음이 통하겠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서의 문제다. 정서.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군수 지원 협정 벌써 어렵잖아.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중요하거든. 근데 제대로 이게 다루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오늘 좀 배웁니다, 저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 영상으로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때문에 뭐 일본 국민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일본 언론이 또 보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일본 쪽의 시각은 약간 좀 비뚤어져 있고요. 네. 그 역사적인 사과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리가 안 됐다. 예, 그게 핵심은 독도 문제입니다. 예,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그 깊은 군사적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보통 그거는 세계 산식이고요. 왜냐하면 군사 물자 교환 협정 같은 곳 맺고 또 지소미아 그거는 정보 교환 협정이잖아요. 지소미아. 이거 두 가지 맺으면 기본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군사동맹에 거의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제3국하고 뭐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접수해버렸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기본적으로 군사협정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막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네. 역사적인 문제로 다시 시비를 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그 삐뚤어진 일본에서는 시각입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수지원협정, 한일 간의 군수지원협정을 일본은 많이 원하고 있나 보군요. 네. 간절히 원해요. 예, 왜요? 일본은 그 한국하고는 거의 이 지역에서 마지막 그 맺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리핀하고 맺었고요. 악사를 호주하고도 맺었고 또 멀리 있는 미국하고도 물론 군사동맹이니까 거기는
맺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맺었고 영국, 이탈리, 프랑스하고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미국하고만 일본도 완벽한 군사동맹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악사를 그런 식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위대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건 나쁘. 예, 자유롭게.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가르지는 아무도 몰라요. 위험해. 예. 굉장히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청일 전쟁 때도 그렇고 로일 전쟁 때도 이러한 협정을 잘 몰라서 맺었다가는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그 점령해 나갔거든요. 네. 예, 과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역사는 되풀이된다. 되풀이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었다. 그거는 문맥상 엄청나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에 맞게 예를 들면 그 군대를 이럴 때는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 있고 거기에 한국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 악사라는 게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군사동맹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심시키려고. 네, 그러나 조항 하나하나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근접한 군사동맹이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이슈네. 사실은 이거 제가 윤석열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왜 사실상 우리가 악사를 맺고 있는 국가가 17개국이에요. 17개국. 근데 왜 일본은 안 되냐? 미국이 MD를 편성하기 위해 전 단계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오바마 때부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 두 번째가 악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바마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를 모을 때 전략적으로 필요한 협력의 단계를 만났어요.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미국, 일본이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받아들인 거고요. 지소미아를 받아들였고. 그렇고 그다음이 악사고요. 악사 다음이 악사. MD입니다. MD는 뭐 미사일 방어체계예요.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체는 왜 문제냐면 미사일 방어체를 정보. 같이 하려면 서로 명령 체계를 맞춰야 돼. 아, 명령 체계. 와. 그다음이 동맹이에요. 그다음이 군사 동맹.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나라하고 그냥 실용적인 의미에서 수송 지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리고 가네.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걸 원하느냐? 이게 그 맥락에서 미국의 군부하고 일본의 우파 정부는 이걸 해야 한미일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네. 과거사라고 얘기했지만 한미일로 동맹으로 가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통령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의 전략 문제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저 다행이네. 두 분의 말씀에다 대통령 말씀을 조합하면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표현을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우익의 수건이 일본 군대가 한국에 상륙해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있어요. 해저 터널 만드는 거하고 상륙 작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군수지원 협정을 맺었으니 그냥 민가에 가가지고 징발할 거야 우리 군수품으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시도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다시 안 그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대통령 그걸 짚으신 거라고.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안심이 되네. 그 뒤에 대통령이 얘기한 정말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아는 길게 보면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제로 가야 한다. 이게 뭐냐? 일본하고 미국이 군부 얘기하는 건 동맹이에요. 동맹 대 동맹, 북중남 한미일. 그거 아니고 한미 동맹은 있지만 동북아에는 집단 이게 육자나 이런 거로 다자 안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동맹 대 대결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대결 구도야. 근데 일본이 지금 악사를 원하는 거나 미국에서 악사를 원하는 거는 바로 이 동맹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지적하. 그런데 그 얘기는 미국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안 하신 거고요. 숨겼고
역사 얘기만 하신 거예요. 예, 맞아요. 대통령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뒷부분이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전체 정면으로 안 부딪히면서 일본하고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11월에 한국의 그 전투기 블랙 이글이 네. 예, 오키나와에 가서 일본 쪽에서 급유를 받는다라는 것이 있었죠. 네. 예, 다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톡도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톡도는 일본 연도인데 그러한 톡도 상공을 지나간 블랙 이글에 급유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산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 급유를 서로 한다라는 것이 악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차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국에 갑자기 악사라고 하면 반대하니까 조금씩 하자라는 거예요. 급유 제한이. 예, 그거는 그 옛날에 뭔 말인지 2013년 12월에는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한테 만발의 실탄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네. 예. 2012년입니다. 그때도 2012년이었나요? 아무튼간에 그때도 그거는 악사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마지막에 악사 제재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시발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교묘한 것은 일본 쪽에 한국군이 뭔가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한테 뭔가 받는 것으로 다 연출을 해요. 그러면 한국이 뭔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나 우리 한국군이 일본에 만발의 실탄을 줬다. 그럼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그 전투기가 한국에 기지에 와가지고 이쪽에서 급여해줬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가서 한국 비행기가 급여를 받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11월에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톡도 상국으로 왜 지나갔을 거예요? 왜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해석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톡도 상국으로 지나가면 톡도는 한국 연도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을 수용한다면 급여 정도는 해주겠다. 사실 연도 문제가 걸려 있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커브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월 7일에 다시 한번 2+2가 있었어요. 5월 19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전에 5월 7일에 2+2라는 것은 외교 급방 자강급이 만나가지고요. 외교 급방 한국하고 일본에. 네. 역시 중심 의제는 악사르 맺자였어요.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입장을 냈어요? 한국은 고절이에요. 거절. 네. 그때부터 일본 쪽에서는 소근소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네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거절한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그 논조는 뭐예요? 괘씸하다는 거예요? 괘씸하다라기보다 그냥 사실 위주의 보도예요.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일본 쪽에 그러한 손내는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중국 전선에 소개하고 싶은 게 일본 쪽의 손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언론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의 언론들도.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이쪽에 와가지고 5월 19일에 화기애애하게 에너지 협력을 다 하겠다라든가 계속 셔틀 외교를 서로 하겠다. 다음은 온천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한다. 보기에는 아주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때도 이러한 그때도. 이야기는 나왔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악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합의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일본 쪽에 또 보도해요. 그거는 악사를 전면적으로 맺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못했던 급유 다시 하자. 거기는 합의했대요. 그건 합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6월 중에 한다고 하니까 금방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시 우리 비행기가 톡도
위하늘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은 블랙 이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는 왜냐하면 이 블랙 이글은 공중 에어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부다비로 가는 거고 이거는 비행기가 2시간밖에 못 날아서 수십 군데 여러 군데를 거의 뭐 어떨 때 7군데 8군데를 홍콩, 싱가포르 급유를 거쳐가는 해요. 거예요. 가는 내내. 아니면 그 배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퐁당퐁당 개구리처럼 가는 건데 네네. 메뚜기처럼 가는 건데 일본이 독도를 시비로 거절을 해서 우리가 화가 엄청 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전투기를 하다가 급유받는 게 아니고 블랙 이글은 그냥 에어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사의 의미하고는 연결 안 해요. 연결 안 근데 하는데 아마 일본은 그것까지도 연결하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연결했어요. 너네 불편하지? 에이 그거 봐. 전혀 악사 아닌데. 맺어야지. 요걸로 간다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놈들 일본은 진짜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잔머리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저번에 전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급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그런 네. 보도는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거 좀 주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예. 6월 언제? 6월 6월? 사실 6월 초순이라고 초순.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요? 10일까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야 기름 넣는지 봐봐. 야 기름 넣는지. 고유가라서 좀 안 넣나? 확인해. 기름 넣는지. 셀프 일단 주유했는지 이거 확인해. 지금 그러니까 시끄럽게 됐잖아요. 이 문제로.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쪽에서 이거 조절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일본은 악사를 맺고 싶은 것이 한국하고 안 돼. 이게 이제 알았어. 한일 간의 중심적인 일본적인 목적입니다. 예, 에너지 문제라든가 뭐 온천에 가는 곳이라든가 샤토르 외교 조리가라예요. 그게 아니야. 예. 되게 야금야금 지가는구나. 진짜 이 검사들 같네. 검사 등 하나로 그냥 다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얘네들이 조금씩 하는 거야. 그리고 이놈들 정말. 그리고 지소미아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부추기면 미국이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를 공개시켜 버리면 미국이 자기들 도와서 군부가 한국한테 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꼼수가 들어 있고요. 이 지소미아는 몇 년에 한 번 연장하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우리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거절할 때 그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됩니다. 거절. 통보한 다음에 1년 지나면 통보 안 하면 자동 연장이고. 연장이요. 그러면 통보하면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카이치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걸 밝힙니다. 그거 밝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하시다가 밝혔어요. 다카이치한테 자기가 거절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 할 생각이 확고하고 확고하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너무 중요한 문제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다카이치 총리가 그냥 웃으면서 사부작 다 해. 사부작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워. 무서워요. 정교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니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정확한. 다 한다고 하시죠. 사케 한 잔에 악사 갑시다. 너무 악사. 앤디는 안 필요하죠. 앤디도 여기 있죠. 다카이치는 머리가 아주 좋은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예, 좋다. 극이면서 머리가 좋고 큰일 날 그리고 뻔했네. 뮤지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러머. 예, 드러머 잘 못 칩니다. 그러니까 네. 학창 시절에 너무 또 놀았고 노란색. 그 퍼포먼스를 아주 잘해요. 퍼포먼스 잘해. 예. 그렇죠. 그러나 갈려 있는 성격은 극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봐야 돼요. 양쪽 봐야 돼. 이런 경고를 호루라기를 많이 불어주셔야 됩니다. 일본의 검은 야욕을 박살낸 젠프의 사이다 한방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가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